환상동맥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스텐트하고 난 다음에 스텐트 혈전점이 상황이 되면 50%는 급사입니다. 급사. 어떻게 손 써볼 겨를 없이 그냥 급사를 할 수도 있고, 아주 운이 좋으신 50%는 응급실에 오시는데 그 50% 환자들은 심근경색으로 오시는 거죠. 또 한 번 생사의 고비를 넘긴 김한성 씨. 그의 혈관은 왜 다시 막혔던 것일까? 문제는 스텐트 시술 뒤에도 변함없었던 생활 습관 때문이었다. 술, 담배를 40년 넘게 먹었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몇 번을 끊으려고 노력해봤어요. 안 돼. 도저히 안 되더라고. 그리고 직업이 이거니까 고기는 먹어줘야 되지. 기름기는. 술 한 잔 먹어야 되고. 또 다음에는 또 술 들어가면 담배도 피워야 되고. 그래요. 연구에 따르면 비교적 재협착률이 낮은 약물 스텐트를 삽입한 경우에도 3%에서 20%의 환자에서 재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분들이 잘못 생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스텐트를 넣거나 또는 입은 심지어 수술하는 경우는 치료가 끝났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환자분들은 평상시 본인이 가지고 있던 질병 위험 인자에 대한 관리뿐만 아니라 약도 잘 드셔야 되고, 오히려 시술하시기 전보다 훨씬 더 조심하셔야 되는 게 많습니다. 심장질환은 치료 후에도 꾸준히 관리해야만 하는 병이다. 오늘도 운동을 위해 산에 오른 임성춘 씨. 보통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건강해 보이는 그는 1년 전 시한부 선고를 받았었다. 심장 기능이 20% 이하로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최고로 살면 한 1년 반, 1년 정도는 하는데. 공기업 CEO로 은퇴한 임성춘 씨는 젊은 시절 오랜 미국 생활을 하면서 열량이 높은 음식을 즐겨 먹었다. 그 때문인지 이미 30여 년 전 가벼운 심근경색이 찾아왔지만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않았다. 제가 약 복용 같은 것을 게을리했었습니다. 네. 그게 여러 음식물이나 모든 그 일상생활도 불규칙적으로 이제 일상생활을 했고. 이후 가슴 통증으로 쓰러져 부정맥 판정을 받고 제세동기까지 삽입했지만 그의 심장 상태는 점점 더 나빠져만 갔다. 계단을 오르지를 못했습니다. 숨이 가쁘고. 그다음에 이게 100m 정도 거리를 한 3번 정도 쉬어서 가야 됐고, 특히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잠을 자지를 못했습니다. 숨이 가빠서. 그래서 한 하루 저녁은 7, 8번 정도 일어나서 숨이 좀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거의 불규칙적인 잠을 한 3, 4년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결국 임성춘 씨는 작년 10월 심장 이식이라는 최후의 방법을 선택해야만 했다. 수술 전후 그의 사진을 비교해보면 심장 기능이 떨어져 심부전증까지 왔던 탓에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커졌던 것을 알 수 있다. 평생 관리해야 됩니다. 한병 심근경색증을 앓았던 분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위험인자를 하나 더 갖고 있는 거죠. 병을 앓은 그 자체가 위험인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평생 관리를 해야 되고요. 감사하게도 다시 얻은 삶. 임성춘 씨는 예전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운동은 물론 식단까지 심장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 그렇게 저한테 주고 떠났는데, 제가 정말 그분을 위해서라도 제가 심장 관리를,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제가 오래오래 살아서 그분의 그 못다한 삶까지도 내가 다 같이 내가 살아야 한다는 그런 어떤 그런 의무감도 제가 가지고 있고. 예로부터 짜고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는 독일은 심장질환이 국민병이 된 나라다. 때문에 심장 재활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 또한 높다. 독일 바이에른주에 위치한 회엔리트 재활병원. 심장 재활로 독일에서도 손꼽히는 이곳은 입원하는 환자들에게 제일 먼저 각종 심장 관련 검사를 실시한다.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한 뒤 개개인에게 맞는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Und dann wird bei jedem Patienten, wenn es möglich ist, eine Belastungsuntersuchung gemacht, um zu sehen,
wie weit er einem Trainingsprogramm zugeführt werden kann. 이번 기간 동안 환자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은 운동치료실. 유산소 운동과 근육 운동을 함께 할 수 있는 자전거 타기는 심장 재활에 큰 도움이 된다. 환자들은 각자의 몸에 부착된 센서를 통해 실시간으로 심장 상태와 운동량을 점검받는다. Ich mache jeden Tag einen Fortschritt. Es geht alles leichter, es ist mit der Atmung alles besser, mit der Pulsfrequenz, auch das ganze körperliche Befinden ist bei mir besser. 심장질환 환자들에게 처방되는 또 다른 운동은 수중치료다. 물의 부력을 이용해 움직임으로써 심장에 무리가 덜 가면서도 근력 운동이 되고 혈액순환에도 좋기 때문이다. Eine bessere Durchblutung durch den hohen Druck. Man kann mit Wärme, wärmeres Wasser kann natürlich auch eine Hyperämie, also eine Mehrdurchblutung fördern. 심장 재활에 있어 운동보다 중요한 것은 음식. 이곳에서는 환자들에게 채소를 이용한 음식과 튀기지 않는 조리법을 가르친다. 식습관을 완전히 바꿔 심장 질환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돕기 위해서다. Mit weniger Fett kochen, also mit Fett Öl hernehmen statt auswechseln und dann weniger Salz und halt auch so mit Wurst und Geflügel und das Fisch und das habe ich mir alles beraten lassen und das interessiert mich halt sehr, das möchte ich daheim umsetzen. Dass wenn ein Patient einen Herzinfarkt erlitten hat und er dann eine kardiologische Rehabilitation in Anspruch nimmt, sich die Gefahr, dass er einen weiteren Herzinfarkt erleidet, um etwa 40 bis 50% verringert. Das heißt, wir können die Hälfte der erneuten Herzinfarkte durch die kardiologische Rehabilitation verhindern. 그렇다면 지속적인 관리와 운동을 통해 심장 기능은 얼마만큼 향상될 수 있을까? 협심증 및 심근경색으로 스텐트 시술을 받은 4명의 참가자들을 통해 운동과 식습관이 심장에 어떤 변화를 주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저는 좀 비만이었거든요. 비만에 혈압이 좀 높았고, 그리고 사실 운동 부족의 스트레스. 기름진 음식, 맵고 짠 음식, 그다음에 담배, 술 먹으면 기름진 음식이 따라올 수밖에 없잖아요. 재활 훈련에 들어가기 앞서 참가자들은 혈액 검사, 체질량 지수 검사, 운동 부하 검사, 심폐필드 검사 등을 실시해 개개인의 상태를 점검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재활 기간 동안 각자에게 다른 운동 방법과 식단을 처방했다. 심장 재활 훈련 5개월째. 참가자 중 한 사람인 문덕호 씨를 찾아가 봤다. 병원에서 알려준 운동 방법은 오랫동안 그가 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다고 한다. 옛날에는 내가 들 수 있는 최대한 무게로 해서 빠른 스피드로 했기 때문에 운동하면서 숨이 많이 찼거든요. 문덕호 씨는 힘에 부치고 빠르기만 했던 그간의 습관을 버리고 호흡에 맞춰 천천히 운동을 하면서 조금씩 몸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다. 운동량도 많이 늘었다. 빨리 걷질 않고 보통 걸음보다 약간 빠른 걸음걸이로 꾸준하게 시간을 오래 걸으니까 심장에도 무리가 안 가고 오히려 심장 기능이 더 강화되는 것 같아요. 재활훈련 10개월째인 김유순 씨를 만난 곳은 서울 외곽의 주말 농장이었다. 그녀는 이곳에서 직접 채소를 길러서 음식을 해먹는다고 했다. 식단 먼저 바뀌고 심어서 먹는 거 다 이렇게 저희들이 그냥 해서 뭐 손수 먹어요. 직접 가꾼 채소와 더불어 김유순 씨가 가장 신경 쓰는 것은 요리법. 기름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그나마도 들기름만 사용한다는 것이다. 식용유는 선생님 말도 아예 없애버렸어요. 자체가 없애버리고는 들기름으로만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저기 어떤 걸 뿐만 아니라 쌀밥을 주로 먹던 습관에서 벗어나 콩과 현미를 섞은 잡곡밥으로 바꾸고 먹는 양도 예전에 비해 많이 줄였다. 콩하고 흰쌀 조금 들어가고요. 첫째 식습관 같아요.
운동도 운동이지만 음식을 제대로 이제